자, 저희가 지난 1교시에는 자원봉사 관리가 무엇인지, 관리 체계, 그다음에 관리의 필요성, 관리의 목적, 그다음에 이제 관리의 필요성, 국가적인 측면, 기관의 측면, 뭐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공부를 했고요. 이어서 세 번째, 네, 자원봉사 관리의 필요성, 자원봉사 관리자 측면에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국가에서도 국가의 어떤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거나 국가에서 추구하고 있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민과 정부 간의, 그다음에 시설과 지역 주민들 간의 어떤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어떤 큰 효과들을 가질 수 있고, 또 지역사회 연대라든가 아니면 지역 내 유휴자원들을 이용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훌륭한 자원봉사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기관의 측면에서도 지역의 기관을 알린다거나 아니면 지역사회 자원들을 유휴 자원들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그러한 선의의 뜻을 가지고 계신 선한 이웃들을 자원봉사와 연결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회 통합을 이루고 기관의 목적을 이루는데 자원봉사의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과연 이제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관리자 측면, 자원봉사자 개인의 측면 활동에 참여하신 자원봉사자의 측면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좀 도와드리기 위한 어떤 관리에 필요하냐 하는 것들을 좀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자원봉사 활동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어려운 과업을 완수하고 또 새로운 경험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원봉사자 스스로의 어떤 잠재력이나 어떤 자신들의 역량들을 찾고 발견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로 자원봉사의 관리를 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성취감을 통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고요. 또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스스로의 활동들을 통해서 이웃을 도와줌으로써 아니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어떤 업무를 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경험들이나 스스로의 잠재력을 발굴하는 것과 동시에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냈다라고 하고 또 그런 과업을 무사하게 성실하게 수행해냈다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감, 성취감, 또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과 함께 자존감을 형성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존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나는 이런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 자존감들을 높여주는 활동으로 바로 자원봉사 활동이 소요가 될 수 있고, 또 이러한 자원봉사 활동을 잘 참여하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문가의 자원봉사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자원봉사자의 측면에서도 자원봉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는 집단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게 되고, 즉 기관에 오시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자원봉사 활동들이거나 아니면 국가에 위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자원봉사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평소에 만나던 사람들과는 좀 다른 어떤 경험들을 가지시거나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과 만나게 됨으로써 다양한 사람들과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고, 또 그런 분들과 사회생활을 하거나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타인의 의견들을 수용하는 힘들을 키울 수 있고요. 또 집단 구성원들 간의 의견을 조정하고 타협하는 과정에서 단체로서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리매김, 그리고 사회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역량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개인의 사회성 증진에도 자원봉사 활동을 아주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통해서 잘 실패하지 않고 잘 적응해 나가고 그런 경험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좀 잘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원봉사 활동은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연대감, 또 사회에서의 공동체 의식들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거죠. 즉, 사회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어떤 사회 연대감이나 공동체 의식들을 부양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이러한 자원봉사 활동들은 클라이언트를 아니면 서비스 대상자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모두 소중하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소중한 것처럼 타인들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그분들도 이만큼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느끼는 어떤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자원봉사 활동은 자원봉사자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지식이나 기술들을 학습할 수 있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측면, 기관이나 사회의 측면, 아니 자원봉사의 측면에서 바라고자 하는, 원하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잘 얻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 통합과 사회 자본들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의 역량들을 키워나갈 수 있게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즉 자원봉사에 있어서도 그러한 전문가 집단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자원봉사 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까 말씀드린 국가적인 측면, 기관이나 사회적인 측면,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의 측면에서 이런 자원봉사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가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봉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또 그러면 이런 자원봉사 관리를 누가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자원봉사를 관리하시는 분들을 이제 우리는 자원봉사 관리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원봉사 관리는 volunteer management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자원봉사 관리를 하는 전문으로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분들을 이제 우리는 자원봉사 관리자, 즉 영어로 volunteer administrator라고 해서 자원봉사 관리자, 행정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관리자라는 분들은 무엇 일을 하실 거냐 하는 부분들을 지금 또 공부를 할 건데요. 자원봉사 관리자는 이제 자원봉사 활동이 이제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또 청소년들이 학령기 과정에서 자원봉사 관리에 참여하도록 이제 여러 가지 학교나 어떤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해나가고 있게 되죠. 그러면 자원봉사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걸 현대사회에서 많이 이해를 하고 있고 또 당연하게 자원봉사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도 저희가 당위성으로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원봉사 참여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연결해 줄 거냐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기관과 아니면 자원봉사 기관과 자원봉사자 아니면 자원봉사자의 활동 영역들을 어떻게 연결해 줄 거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 즉 자원봉사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련된 일들을 하고 그 책임을 가지는 사람이 바로 자원봉사 관리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원봉사 관리자는 자원봉사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 책임을 가지는 사람이고 또 자원봉사 활동에서의 처음에는 자원봉사 활동의 선의가 그들을 모집할 수 있지만 스스로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지만 그 이후에는 과연 이것이 계속 이어질 거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원봉사 관리자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관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을 지킬 수 있는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선의의 뜻을 가지고 즉 동기부여를 통해서 자원봉사 현장에 아니면 자원봉사 활동에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필요하면 내가 가진 기술이나 시간들, 역량들을 와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바로 자원봉사 관리자분들이 체계적으로 해줘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관리자란 윌슨이란 연구자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또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이 바로 자원봉사 관리자다라고 이렇게 학문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조직의 목표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보면 우리 기관의 목표일 수도 있지만 아까 잠깐 관리가 필요한 필요성에 대해서 공부할 때처럼 국가사회적인 측면에서 또 아니면 기관의 측면에서 아니면 자원봉사자의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들 그 욕구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과정들을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바로 자원봉사 관리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재론하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기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에 관련된 계획들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직무를 설계하고 자원봉사 활동의 프로그램 계획을 세우고 직무 설계하고 또 그 설계에 대한 위임과 조정 그리고 그 직무에 적합한 인력을 모집하고 교육하고 배치해서 또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 본인이 계획한 대로 아니면 프로그램들을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세웠을 때 그 계획된 대로 잘 되고 있는지 지도하고 감독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하는 바로 전문가가 바로 자원봉사 관리자다라고 유용식 연구자는 2016년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원봉사 관리자들을 이제 기관에서도 아무나 맡지 않으시죠. 최소한 사회복지사 선생님으로서 실무 경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5년 이상, 뭐 기관에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관의 업무에 익숙해지고 또 그러한 업무에 잘 전문가로서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가지신 분, 즉 이제 관리자로서 또 전문가로서 자원봉사 관리자들을 임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분들이 각 기관에 가시면 그 자원봉사를 담당하시는 부서가 있고 그 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을 모집하고 또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을 하시게 되는지 또 자원봉사자의 어떤 기본적인 소양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또 우리 기관에서 아니면 우리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에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치해서 그분들이 일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사후 관리해서 우리 기관의 어떤 목적들과 또 자원봉사 참여하신 분들의 어떤 목적이 잘 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들을 하는 분들이 전문가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이제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그러한 분들을 우리는 이제 자원봉사 관리자다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원봉사 관리자들이 이제 점점 전문가로서 인정받게 되고 기관에서도 외부의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법들 아니면 선한 뜻으로 찾아오신 자원봉사자들을 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들로 이렇게 자원봉사 관리자라는 어떤 책임들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러한 역할들이 바로 이제 기관에서도 아니면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아니면 국가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전문가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이제 그 관리자,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보통 세 가지의 권위를 자원봉사 관리자라는 권위를 가지게 되잖아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도 사회복지사라는 권위를 가지게 되니까 클라이언트들이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따르고 저분이 전문가로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또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함께 같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권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권위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사회복지사에 관한 법률들을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법률들을 어떤 법률적인 체계적을 배경으로 가지게 되고요. 두 번째는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문 교육들을 받게 되는데 그 교육을 받는다라는 건 국가 자격으로 대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국가 자격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격 시험을 거치거나 아니면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는 그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법률을 기반으로 또 국가 자격을 시험을 기본 전문가라는 공인된 어떤 자격증을 가짐으로써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가치에 대한 기준에 윤리에 대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어떤 권위는 이 세 가지 배경을 가지고 진행이 되게 되는데 자원봉사 관리자들도 이제 이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관리 기본법에 의한 법률에 대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또 자원봉사 관리자들이 대개의 경우 사회복지사 선생님이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행정을 통해서 어떤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하게 되시죠. 또 그런 일들을 하시게 되게 되니까요. 그래서 전문 자격을 갖추게 되시는 거죠. 세 번째가 자원봉사 관리에 대한 윤리 강령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떤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은 자원봉사 관리자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전문가로서 대우받기 시작하는,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천안시에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천안시 자원봉사 센터가 있고요. 저 신방동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곳에서 각 천안시의 많은 사회복지기관들, 그 다음에 자원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을 연계하고 발굴하고 연계하고 또 교육해서 현장에 이어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전문가의 역할들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자립의 권위를 보았을 때, 또 기관의 어떤 기관이 운영이 되고 있는 어떤 그런 현재 상황들을 좀 검토해 보았을 때, 바로 자원봉사 관리자도 전문가로서 자리매김되고 있고, 또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의 기능과 역할이 우리 사회 사회복지의 발전을,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어떤 욕구를 해결하고 그 욕구들을 해소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 우리 자원봉사 관리자들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첫 번째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이런 내용들이 잘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재에 길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교재를 보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관리자는 즉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의 어떤 함께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그 일을 하는 과정들에서 어떤 기능들이, 첫 번째가 바로 조정자의 기능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182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조정자의 기능으로서 서비스와 요구를 조정하는 기능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가 훈련자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담당하는 트레이너로서의 기능들을, 자원봉사자들을 훈련하는 훈련자의 기능들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도감독자의 기능으로서 자원봉사자의 과업 수행을 지도하고 평가하고 또 조언하는 지도감독자로서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연계자의 기능인데요. 공공관계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기능입니다. 이때 관계기관이나 단체의 조정활동 등을 통해서 협력체계를 만들어가는 어떤 역할들을 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계자의 기능. 다섯 번째가 대변자의 기능입니다. 사회 내에서 존재하거나 발생하고 있는 욕구를 대변하는 기능입니다. 즉 지역사회, 나아가서 사회 전체에 대해 특정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고요. 또 자원봉사의 역할과 기능을 부단히 사회에 노출시켜서 아동, 또 청소년, 또 요보 여성이나 노인, 또 자원봉사자 등의 욕구를 대변해서 사회에 알리고 의사들을,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고 알려줄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관리자는 이렇게 조정자의 기능, 또 훈련자의 기능, 또 지도 감독자의 기능, 연계자의 기능, 대변자의 기능들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원봉사 관리자의 역할입니다. 연구자 최종혁 씨가 발표한 그 자원봉사 관리자의 역할들을 보면 여러분들 교재 183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즉 자원봉사 관리자의 역할이라고 하면 단순한 행정 및 관리하는 어떤 차원들을 넘어서 다양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복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각기 다른 상황과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직원들이라 그러면 어떤 그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온 직원들이어서 하는 일들을 기관에서 원하는 일들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어떤 그 관리의 어떤 한 가지 틀을 가지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인사관리 규정이라든가 뭐 노무관리 규정을 갖는다거나 어떤 규정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케이스들은 다양한 인간관계 구성들을 가지게 되고 또 다른 상황들이 다양하게 맞추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상황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많은 유연성과 또 융통성들을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원봉사 관리자들은 어떤 그 자원봉사자들을 대할 때 자원봉사 관리자로서의 역할들이 따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설명들을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자원봉사센터, 또 사회복지기관, 또 시설, 또 기타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키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친절하고 협조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에 그 필요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어떤 기관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실 텐데 이 자원봉사자들이 예비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 유발을 하기 위한 과정들, 아니면 관심을 좀 유발하는 과정들, 또 찾아오신 봉사자분들한테 친절하고 우리 기관이 협조적으로 함께 일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원봉사를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자원봉사자와 서비스 대상자와의 연결과 조정자의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직무 활동들을 지휘, 통제하는 바로 감독자의 역할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과업 수행을 지도, 평가하고 조언하는 지도 감독자, 슈퍼바이저 역할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원봉사자 또는 소그룹 리더의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하는 훈련자의 역할들, 즉 자원봉사 관리자는 자원봉사자분들을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필요한 곳을 찾아서 자원봉사 프로그램들 기획하고 설계하고, 또 이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기관의 담당자,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홍보,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배치,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실천들, 그다음에 실천 과정 중에서의 지도 감독들, 그다음에 실천이 끝난 후에 평가, 그다음에 평가 후에 나중에 사후 관리까지 다 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매 과정 상황마다 또 매 만나는 또 다른 인원들을 만나기 위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아까 그런 다양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러한 그 분위기 만드는 것, 조정자, 감독자, 지도 감독자, 훈련자의 역할, 또 이어서 자원봉사자의 자유로운 활동을 촉진하는 리더의 역할도 해야 돼요. 공공관계와 지역사회 관계를 도모하는 조직 내외의 컨설턴트로서의 역할들, 또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평가 지도자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의 변화 욕구와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역할들, 또 자원봉사자들의 불안을 완화시키고 자원봉사 활동에 적응을 돕는 도우미의 역할도 있어야 될 거고요. 또 자원봉사자들의 고민과 어려움에 대한 상담자의 역할,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동료이자 친구로서의 역할들,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또 다양한 인원들과의 어떤 좋은 관계를 맺어서 이러한 역할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예비 자원봉사자들이거나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의 동기 유발을 통해서 또 참여의식 욕구를 좀 고양시켜서 우리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의 욕구나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욕구들을, 즉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의 어떤 다양한 욕구들을 매 상황에 맞춰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나가서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또 기관들에 있어서는 그런 분들을 참여를 통해서 기관의 어떤 목적들을 잘 달성하고, 국가와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또 욕구를, 또 국가의 욕구를, 즉 복지 욕구들을 충족시켜 나가기 위한 일련 중요한 역할들을 바로 자원봉사자, 관리자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즉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역할들을 하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로서 어떤 소양들을 갖춰야 되고, 또 국가의 어떤 전문가로서 자격을 갖추고 법률에 기반한 어떤 권위를 가지신 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다. 즉 전문가로서 해야 될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들이 권위가 필요하다라고 거꾸로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자원봉사 관리자의 역할들을 아까 이제 연구자의 역할에서도 보았고요. 두 번째 다른 부분에서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나 피셔앤콜이라고 하는 연구자의 어떤 그 연구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가 자원봉사자들이 지도자와 봉사활동의 지침의 결정자 역할들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두 번째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관리자인 인사관리자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또 세 번째, 조직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옹호자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조직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사이에서의 의사결정자의 역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지지를 위한 기금모금자로서의 역할이다 라고 이렇게 크게 5가지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 관리자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 공부를 했고요. 잠시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 3교시에 자원봉사 관리자로서의 자세와 역량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